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지자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온 비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연루돼 있다는 건데요. 새해벽도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 뇌물건으로 시작해 원주와 영월에서 잇따라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새해에 포문을 연 건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지모 씨에게 3억 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 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다는 상수도 공사업체 대표의 폭로였습니다. 18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한 번도 못했거든요. 교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를 했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나왔고 유면서 올해 평생과 함께 한 번도 못했거든요. 있는 계약들도 취소하고. 뇌물을 받은 걸로 지목된 지 씨, 함께 근무한 팀장 임모 씨가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 씨에 이어 후임 상하수도 사업소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원주 상하수도 사업소는 시장 최측근 비서가 외압을 넣어 자신의 가족명의 회사가 원주천 차집관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상하수도 사업소와 본청 비서실 등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비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고 혐의 입증에 근접한 걸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외압을 거부했던 해당 사업팀장을 스토킹하고 뇌물을 받았다며 무고해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에게는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원광수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차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영월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지역 건설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다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기에 골프를 함께 친 업자의 아내 명의 회사에 수의계약을 넘겨 상하수도 사업소 휴게실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 상하수도 사업소는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받았는데 검찰 처분이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상하수도 사업소는 공공성이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을 깎는 게 쉽지 않다며 업자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것 같다고 이 같은 비리가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선 영남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은 수소산업을 활성화할 기틀이 마련돼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올 한 해 동해시와 삼척시는 접근망 개선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공사 16년 만에 포항 삼척 철도가 모두 놓여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안 초광역 생활권의 한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정식 개통 예정인 동해선에는 ITX 마음 열차가 우선 다니고 내년 말쯤 KTX 이음 열차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ITX 마음 열차를 통해서 한 4시간대 정도에는 부산부터 강릉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KTX 열차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구간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제천에서 삼척까지 100여 킬로미터의 동서고속도로 건설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돼 마지막 남은 영월 삼척 구간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영월에서부터 삼척까지 마지막 구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또 이제 좀 이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사업이 확정되면 이미 삼척까지 뚫린 동해 고속도로와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산업에 있어서도 동해시와 삼척시는 역점 사업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2028년까지 3,170억여 원이 투입돼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수소 시범 도시와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이어 최근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R&D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수소 관련 기업체들이 저희 특화 산단에 특별히 많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동해시에선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부진했던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은 재궤도에 올라선 모양새입니다.
전 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고 대명건설이 새 사업자로 선정돼 1조 3천억 원대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여기 오기가 좀 힘드니까 그걸 유치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야 되니까 그 예술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척에서는 내년 6월 석탄공사 도계 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태백 씨와 함께 고용 위기 지역에 탈락된 데 이어 탄핵 전국 속에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인 첨단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초기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빠진 데다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송전망 문제로 삼척과 동해 등 동해안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춰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구 지역 유일의 농어촌 버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양구군이 다음 달부터 완전 공영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는데 예산 문제 등 과제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군에서 유일한 농어촌 버스 업체입니다. 버스 계단은 녹이 슬어 구멍이 나 있고 군데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내 거 가운데 CE라고 ABS 불 들어와요. 결국 양구군이 농어촌 버스의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만들고 25억 원을 들여 회사 자산과 근로자 17명까지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데 유독 대중교통 사각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를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오지 마을에 다니는 행복 마을 버스도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양구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광지나 양구 곳곳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해 관광지와 오지마을 노선도 추가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기존보다 5억 원 늘어난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노선이 추가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 시내버스까지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성구는 예산이 기존 2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을버스 합쳐서 22대고 현재는 35대, 노선은 이제 57개의 노선에서 현재는 75개 노선, 농촌형 교통모델도 받고 있고 비수익 노선도 받고 있고. 버스 기사의 고용 조건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변수도 생깁니다. 양구군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사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 공영제 첫 해인 내년 실적을 토대로 장기 운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2025년 새해 첫 일출을 삼척 맹방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일출은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처음 관측된 이후 오전 7시 37분 삼척 맹방에서 도내 첫 해돋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강릉 정동진 오전 7시 39분, 경포대와 주문진 오전 7시 40분, 양양 하조대 오전 7시 41분, 양양 낙산 속초항 오전 7시 42분, 고성 화진포 송지호 백도가 오전 7시 43분 순으로 해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군이 국방기억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이후 유휴지 개발을 위해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내년 8월에 착공해 2028년까지 양구 한전리 일대 6만여 제곱미터의 산업 숙박시설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주민들에게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 한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60억 원 늘린 58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1년치 발행 규모의 34%인 200억 원을 집중 발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기존 발행액보다 2배 증가한 80억 원이 발행돼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권으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 10,000원이 경품으로 지급됩니다. 성탄절인 어제 횡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횡성 촛불연대는 횡성 만세공원에서 제4차 촛불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응원봉과 애장품 나눔 행사, 간식 나눔 등 축제 형식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양군이 내년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정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259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스마트팜 4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이며 영동 북부권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평창과 양구, 삼척에 이어 네 번째로 양양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유치하면서 전국 15개 임대형 스마트팜 가운데 25%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5.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4,585명으로 강원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5.33%에 달했습니다. 이는 27.18%인 전남, 26%인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총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연말연시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33곳을 불시 단속한 결과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여부와 경보, 소화설비의 전원 차단 여부, 피난기구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숙박업소 11곳에서 18건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피난 대피, 계획 작성 미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